3시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 1층의 작은 백반집. 정인의 밥상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9살의 식당 주인 정희가 설거지를 하다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식당 앞 계단에 쓰러져 있었어요. 정희는 당황하지 않고 재빨리 여성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만히 흔들며 말해요. 아가씨, 괜찮아요? 정신 차리세요. 여성의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경험 많은 손길로 여성을 식당 안으로 옮기고 찬물로 얼굴을 닦아주며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잠시 후 여성이 눈을 뜨며 힘없이 말해요. 죄송해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혈당이 떨어진 것 같은데 우선 따뜻한 차부터 드세요. 여성은 서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정중히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정희는 직접 끓인 꿀차를 내어주고 서연의 상태를 살펴보며 말해요. 평소에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시나 보네요. 몸이 너무 약해 보여요. 네, 일이 바빠서 잘 챙겨 먹지 못했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미역국과 따뜻한 밥, 집에서 만든 반찬들을 준비해 왔어요. 서연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이 맛,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 같아요. 정희는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해요. 천천히 드세요. 엄마 마음으로 정성껏 만든 거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서연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왔다고 했고, 정희는 홀로 아들을 키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주었습니다. 서연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며 말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생명의 은인이세요. 정희는 손을 저으며 말해요. 아니에요. 아픈 사람 돌봐드리는 게 당연하죠. 서연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명함을 건네며 말해요. 다시 와도 될까요? 이런 따뜻한 식사는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언제든 오세요. 딸처럼 생각하고 잘 챙겨드릴게요. 서연이 나간 후 정희는 서연이 놓고 간 명함을 보며 놀라워해요. KJ그룹 기획실 강서연 이사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KJ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잘 몰랐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몇 명의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중 한 명이 문제였습니다. 술에 취한 중년 남성이 큰 소리로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아줌마, 이 김치 맛없어. 새로 가져와. 밑반찬도 더 내놓고. 정희는 참을성 있게 대답해요. 네, 금방 새로 해드릴게요. 하지만 남성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서비스가 엉망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다른 손님들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습니다. 정희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해요. 죄송합니다.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마침내 진상 손님이 나간 후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며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어 마지막 손님마저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찬 라면을 먹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민호야. 전화 너머로는 바쁜 사무실 소음만 들려왔어요. 어머니, 지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바쁘구나. 전화가 끊어진 후 정희는 아들의 결혼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벌써 결혼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손자 얼굴도 한 번 보지 못했어요. 정희는 문자를 보내봅니다. 민호야, 엄마다. 밥은 잘 먹고 있니? 보고 싶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19살의 미혼모가 되어 온갖 시선과 편견 속에서도 이 작은 식당 하나로 아들을 판사로 키워낸 세월이었죠. 그때는 힘들어도 아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는데. 민호야,
엄마가 정말 보고 싶구나. 정희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혼잣말을 해요. 며느리 유진은 유성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시어머니를 가난하고 식당 냄새 난다며 아예 집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아들은 처가 기업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려요. 그래도 아들이 잘 되기만 하면 돼.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식당 정리를 마치고 2층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누우며 오늘 만난 서연을 떠올려 봅니다. 그 아가씨 참 착한 것 같았어. 정희는 잠자리에 들며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과 손자를 다시 볼 수 있기를. 정희의 외로운 하루가 조용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구해준 그 아가씨 서연이 거대한 기업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 만남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흘 후 점심시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식당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서연이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은 정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희의 얼굴에도 기쁨이 번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몸은 좀 어때? 그날 이후로 걱정이 많았어. 서연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그날 어머니 음식을 먹고 정말 힘이 났거든요. 정희는 서연을 위해 특별히 정성스럽게 차린 한상을 내어왔어요. 갓 지은 밥에 된장찌개, 갖가지 나물과 김치까지 정갈하게 담아냈습니다. 서연은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해요. 정말 어머니 손맛이에요.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음식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정희는 서연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 착한 아이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다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었거든요. 서연아, 앞으로 자주 와. 엄마 없는 서름을 내가 조금이라도 달래줄 수 있다면 좋겠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여요. 네, 어머니. 정말 자주 올게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랜 모녀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서연이 궁금한 듯 물어봅니다. 어머니, 가족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져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결혼해서 바쁘게 살고 있어. 손자도 있다는데 한 번도 못 봤지 뭐.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물어요. 어머니 아드님이 판사라고 하셨는데 왜 찾아뵙지 않으세요? 정희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며느리가 싫어해서 말이야. 가난한 시어머니가 창피하다나 뭐라나. 서연은 화가 난 표정으로 말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같은 분을 어떻게... 정희는 서연의 손을 다독이며 말해요. 괜찮아. 그래도 아들이 잘 되면 그만이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매일 밤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거든요. 서연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면서 말해요. 어머니,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딸 같아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서연이 나간 후 정희는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한 번 더 찾아가 보자. 정희는 마음을 먹고 이틀 후 토요일 오후에 아들이 사는 고급 빌라를 찾아갔어요. 손수 만든 반찬 몇 가지를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말이에요. 고급 빌라 단지 정문에 도착한 정희는 경비실에서 멈춰 섰어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막혔거든요. 실례합니다. 15층에 사는 이민호 판사님 댁에 가려고 하는데요. 경비원은 정희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해요. 방문 예약은 하셨나요?
여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저는 민호 어머니인데요. 경비원은 콧방귀를 뀌며 말해요.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났네. 며칠 전에도 그런 사람이 와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어서 가세요. 정말 민호 어머니예요. 확인해 주세요. 하지만 경비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마침 며느리 유진이 쇼핑을 마치고 승용차에서 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정희는 반가운 마음에 유진에게 다가가며 말해요. 유진아, 나야. 유진은 정희를 보자 얼굴을 찌푸리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걱정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정희는 도시락통을 내밀며 말해요. 반찬 좀 해왔어. 민호가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랑 멸치볶음이야. 손자는 잘 지내고. 유진은 도시락통을 받지도 않고 말해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있어요. 그리고 제발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민호한테 말해서 따로 시간 내겠으니까. 정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래도 참고 말해요. 손자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없을까? 아이가 아직 어려서 면역력이 약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그러면서 유진은 경비원을 부르며 말해요. 앞으로 이분이 오시면 위로 올려보내지 마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를 쳐다봅니다. 이제 가세요. 정희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어요. 그런데 유진이 정희가 가져온 도시락통을 아무렇지 않게 근처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습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쓰레기가 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희는 버스 뒷자리에 앉아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야, 엄마가 그렇게 창피하니. 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냅니다. 민호야, 오늘 너희 집에 갔다가 왔어. 유진이가 바쁜 것 같더라. 손자 사진이라도 하나 보내주면 안 될까? 보고 싶구나. 하지만 이번에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식당에서 혼자 앉아 찬 밥을 먹으며 서연을 생각했어요. 그 아이만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니 다행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조차 멀어져 가는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벽에 걸린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넌 내 아들이니까.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정인의 밥상 간판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정희의 식당을 찾아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는데 손님들이 없는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설렘이 느껴졌어요. 정희는 앞치마를 털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머, 서연아. 오늘은 일찍 왔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해요. 어머니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놀러 오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어요. 내 집에? 괜찮겠어? 폐가 되지 않을까? 서연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해요. 전혀요. 사실 아버지께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정희는 당황스러워해요. 아이고, 그런데 내가 가서 뭘. 변변한 것도 없는데.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해요. 어머니가 오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음식을 좀 가져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집 밥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가요. 그럼 내가 자신 있는 음식들로 정성껏 준비해 볼게. 서연이 주소를 적어주자 정희는 깜짝 놀라요.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 주소였거든요. 서연아, 여기 정말 내 집이야.
엄청 좋은 동네인데. 서연은 살짝 부끄러워하며 말해요. 네,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정말 편하게 오시면 돼요. 서연의 집이 이렇게 좋은 곳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서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갈게. 서연은 기뻐하며 정희를 꼭 안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내일 정말 기대돼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서연의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떨렸거든요. 새벽부터 일어나 장을 보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깻잎장아찌, 김치 등 정희가 자신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5시 정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음식을 든 큰 보따리를 들고 서연의 집을 찾아갔어요. 택시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저택의 모습에 정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대문에서 서연이 마중 나와 정희를 반갑게 맞이해요. 어머니 오셨군요. 정말 감사해요. 정희는 음식 보따리를 건네며 말해요. 이것들 좀 준비했어. 아버지가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와, 정말 많이 준비하셨네요. 향기가 벌써 좋아요. 두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네, 아버지. 네? 갑자기요. 알겠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미안한 표정을 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중요한 회의가 생겨서 늦어질 것 같대요. 그럴 수 있지. 바쁘신 분이니까. 서연은 안타까워하며 말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셨는데, 정희는 서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해요. 괜찮아. 다음에 기회가 있겠지. 서연은 정희를 거실로 안내하며 말해요. 그래도 어머니가 만드신 음식은 아버지께서 꼭 드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정희는 서연과 함께 주방에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간 만든 음식들을 예쁘게 그릇에 담고 따뜻하게 데워서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오시면 이 음식들 드시라고 해. 특히 이 갈비찜은 내가 정말 자신 있거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네,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어요. 아버지가 회의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 밤늦게나 들어오실 것 같대요. 그럼 오늘은 만나기 어렵겠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서연은 미안해하며 정희를 배웅해요. 다음에는 꼭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져보겠어요. 정희가 집으로 돌아간 후 밤 10시쯤 강 회장이 집에 들어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연아, 이 음식들은 뭐니? 서연은 아버지를 식탁으로 안내하며 설명해요. 아버지께 소개해드리려던 분이 직접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강 회장은 한 젓가락 맛을 보더니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 맛. 어디선가 맛본 것 같은, 아니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맛이었습니다.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든 거라고 했지? 서연은 환한 미소로 말해요. 정이라는 분이에요. 아버지도 꼭 뵙길 바라거든요. 강 회장은 음식을 먹으며 문득 돌아가신 아내를 떠올렸어요. 아내가 해주던 음식과 비슷한 따뜻함이 느껴졌거든요. 다음에는 꼭 만나 뵙도록 하자. 서연은 기뻐하며 말해요. 정말요, 아버지? 하지만 강 회장은 아직 그 정이라는 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분이라면 분명 좋은 분일 거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에서 아쉬움을 달래며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다음에는 서연이 아버지도 만날 수 있겠지. 참 좋은 딸을 둔 분 같던데.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서연의 아버지가 바로 KJ그룹의 회장이며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로 서연은 거의 매일 정희의 식당을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이든 저녁시간이든 시간을 내서 꼭 한 번은 들렀습니다. 정희는 서연이 올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기다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뭘 해주실 거예요? 서연이 환한 미소로 물으면 정희는 마치 친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해줄게. 몸이 약해 보이니까 영양가 있는 걸로 말이야. 서연은 정희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이런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희도 서연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에게서 받지 못하는 효심을 서연에게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서연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최근 들어 몸이 자주 아프고 어지럼증이 심해졌거든요. 병원에서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지만 아버지 강 회장은 딸이 걱정되어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휴가라도 좀 내면 어떻겠니?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말하자 서연은 괜찮다며 웃어봅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요즘 정말 맛있는 식당을 발견했거든요. 거기 음식 먹고 나면 기운이 나요. 강 회장은 궁금해했어요.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식당이 어떤 곳일까 싶어서 말이에요. 어떤 식당인데? 집에서 가까운 곳이야? 조금 멀긴 한데 정말 집 밥 같은 음식을 해주는 곳이에요. 거기 사장님이 저를 정말 딸처럼 챙겨주세요. 강 회장은 더욱 궁금해졌어요. 딸이 이렇게 좋아하는 곳이라면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서연이 점심시간에 정희의 식당에 갔는데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정희는 재빨리 서연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서연아, 안색이 안 좋은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서연은 괜찮다고 하며 자리에 앉았지만 정희는 걱정이 되어 특별히 영양가 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어요. 그날 오후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자주 가는 그 식당이 어떤 곳인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 비서, 서연이가 요즘 자주 가는 식당 주소 좀 알아봐. 회장님이 직접 가보시려는 건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여요. 응.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니 한번 봐야겠어. 다음 날 오후 강 회장은 평상복 차림으로 정희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회장 신분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작업복을 입고 평범한 일꾼처럼 꾸몄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한 강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인의 밥상이라는 간판이 걸린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거든요. 딸이 이런 곳을 다녀. 하지만 뭔가 따뜻한 느낌이 나는군. 강 회장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서연이 먼저 나오는 것과 마주쳤어요. 서연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말해요. 아버지? 여기 어떻게? 강 회장도 당황하며 말해요. 아, 서연아.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그때 정희가 서연을 배웅하며 나와서 강 회장을 보게 되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강 회장은 정희를 보는 순간 마음이 뭔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온화하고 단아한 미소, 그리고 자연스럽게 풍겨나오는 모성적인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 회장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자 서연이 중간에서 소개해요. 어머니,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늘 이야기했던 어머니세요. 정희는 환한 미소로 말해요. 아이고, 서연이 아버지시군요. 서연이가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들어가셔서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지만 강 회장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겠네요. 강 회장은 아쉬워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정희는 아쉬운 표정으로 배웅했습니다. 다음에 꼭 들러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서연이 아버지시니까 정성껏 해드릴게요. 강 회장이 떠난 후 서연이 말해요. 어머니, 아버지 어떠셨어요? 좋은 분 같던데. 서연이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날 밤 강 회장은 집에서 서연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서연아, 그 식당 사장님. 참 좋은 분 같더라. 그렇죠, 아버지?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저를 친딸처럼 챙겨주세요. 강 회장은 정희의 모습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다음에는 시간을 내서 제대로 인사드려야겠다. 정말요, 아버지? 어머니도 아버지를 다시 뵙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지만 강 회장은 아직 자신의 정체를 밝힐 생각은 없었어요. 일단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정희와 가까워지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서연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서연이 아버지, 참 좋은 분 같았는데. 다음에는 맛있는 음식 대접해드려야겠어.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 만난 그 평범해 보이는 남성이 바로 거대 기업의 회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강 회장은 다시 정희의 식당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럽게 작업복을 입고 평범한 일꾼으로 변장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난 오후 2시쯤이었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정희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 서연이 아버지시네요. 어서 오세요. 정희는 환한 미소로 강 회장을 맞이했어요. 강 회장은 어색하게 인사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난번에는 급히 가서 죄송했습니다. 정희는 앞치마를 털며 말해요. 무슨 말씀을요? 바쁘신 분이 시간 내서 와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뭘 드릴까요? 강 회장은 메뉴판을 보며 말해요. 뭐가 맛있나요? 제가 자신 있는 걸로 해드릴게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요. 잠시 후 정희는 정성스럽게 차린 한 상을 가져왔어요. 김치찌개에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나물과 김치까지 정갈하게 담아낸 상차림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한 숟가락 떠먹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집밥의 따뜻한 맛이었거든요. 정말 맛있네요. 이런 음식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행이네요. 서연이 아버지 입맛에 맞을지 걱정했거든요. 강 회장은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정희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일은 뭘 하세요? 정희가 궁금해하자 강 회장은 잠깐 망설이다 말해요. 건설 쪽 일을 해요. 힘든 일 하시는군요. 몸 건강히 하세요. 강 회장은 정희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신분을 전혀 모르면서도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정희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젊을 때부터 혼자 아들을 키우며 이 일을 해왔어요. 힘들었지만 아들이 잘 커줘서 다행이에요. 강 회장은 정희의 말에서 깊은 사연을 느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거든요. 아드님이 훌륭하게 크셨나 봐요. 정희의 얼굴에 순간 그늘이 지나갔어요. 아들은 판사가 되어 성공했지만 지금은 만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바쁘게 살아요. 강 회장은 정희의 표정에서 뭔가 아픔이 있음을 느꼈어요.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후 강 회장은 며칠에 한 번씩 정희의 식당을 찾아왔어요. 매번 평범한 일꾼으로 변장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며 정희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정희는 강 회장을 서연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했어요. 강 회장도 점차 정희의 인품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 할 때였어요. 얼마예요? 정희는 손을 저으며 말해요. 아니에요. 서연이 아버지인데 돈을 받을 수 없어요. 강 회장은 당황하며 말해요. 그럼 안 되죠. 장사하시는데. 정희는 고집스럽게 말해요. 서연이가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 정도는 제가 해드려야죠. 강 회장은 정희의 진심에 감동받았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그럼 다음에는 제가 뭔가 보답을 하겠습니다.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이렇게 자주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어느 날 저녁 강 회장이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아왔어요. 하루 종일 회의를 하느라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정희는 강 회장의 피곤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워해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오늘은 간단하게 죽이라도 끓여드릴까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여요. 정희는 정성스럽게 전복죽을 끓여서 내어왔어요. 강 회장은 한 숟가락 떠먹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걸 해주시면 안 되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해주셔서. 정희는 자리에 앉으며 말해요. 힘든 일 하시는 분께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런데 요즘 일이 많이 힘드세요. 강 회장은 정희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요즘 일이 좀 복잡해서요. 정희는 걱정스럽게 말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집에 돌아가서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아, 그 식당 사장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서연은 기뻐하며 말해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따뜻하신 분이에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희와의 만남이 계속될수록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아직 몰랐어요. 정희가 아들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한편 정희도 서연의 아버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정희에게 강 회장의 존재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거든요. 내일도 오실까? 맛있는 음식 준비해서 기다려야겠어.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두 사람 모두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정희와 강 회장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강 회장은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아와 정희와 대화를 나누었고, 정희는 그런 강 회장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희는 다시 한번 아들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손자도 보고 싶고 아들과 대화라도 한번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어릴 적 추억의 음식인 계란말이와 김밥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도시락 2개에 나누어 담고 손자를 위한 작은 선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민호야, 이번에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정희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아들이 사는 고급 빌라를 향해 갔어요. 한편 강 회장은 그날 오후에 서연과 함께 쇼핑을 하기로 약속했는데 서연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혼자 시간이 생긴 강 회장은 문득 정희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식당에 가볼까? 강 회장은 정희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식당에 도착해 보니 문이 닫혀 있고 잠시 외출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디 가셨을까? 그때 마침 옆 가게 사장이 나와서 말해요. 정희 사장님은 아들 보러 갔어요. 가끔 그러시거든요. 강 회장은 정희가 아들을 만나러 갔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정희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강 회장은 돌아가려다가 문득 서연이 입원한 병원이 정희 아들이 사는 쪽 방향이라는 걸 떠올렸어요.
혹시 길에서 정희를 만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고급 빌라 단지 앞을 지나가다가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바로 정희였습니다. 강 회장은 차를 세우고 정희를 보았어요. 정희는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경비원의 태도가 매우 불친절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위로 올려보내주세요. 정말 민호 어머니예요. 경비원은 짜증스럽게 대답해요. 아니 말했잖아요. 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자꾸 이러시면 신고할 수도 있어요. 강 회장은 정희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다가가려고 했지만 그때 며느리 유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강 회장은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희는 도시락을 내밀며 간절하게 말해요. 유진아, 민호가 어릴 때 좋아하던 계란말이랑 김밥을 만들어 왔어. 그리고 손자 선물도.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발 이런 식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유진아, 손자 얼굴만이라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외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돼요. 유진은 정희를 외부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친할머니를 외부 사람이라니 강 회장은 듣고 있기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유진은 정희가 가져온 도시락과 선물을 아무렇지 않게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정희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떨렸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쓰레기가 되는 걸 두 번째로 목격해야 했거든요. 유진은 마지막으로 차갑게 말해요. 앞으로는 연락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아예 오지 마세요. 민호도 바쁘니까 어머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빌라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도시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정말 그렇게 창피하니. 강 회장은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던 정희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정희는 터벅터벅 발걸음을 옮겨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정희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정희는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다가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걸 정희가 알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망설였습니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유진이한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정희는 그 문자를 보고 더욱 슬퍼했어요. 아들마저 자신을 귀찮아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정희가 버스에 오르기 전에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정희 사장님. 정희는 깜짝 놀라며 눈물을 재빨리 닦았어요. 어머, 서연이 아버지. 여기서 뭘? 강 회장은 자연스럽게 말해요. 이 근처에서 일이 있었는데 마침 사장님을 뵙게 되었네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정희는 억지로 웃으며 말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이 새서 눈이 좀. 하지만 강 회장은 정희의 진짜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집까지 제가 태워다 드릴까요? 차가 있어서요. 정희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강 회장의 따뜻한 배려에 결국 승낙했어요. 차 안에서 정희는 조용했어요. 강 회장도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말이 없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하자 정희는 인사를 하며 말해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편하게 왔네요.
강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분을 더 이상 이런 모욕을 당하게 둘 수는 없어. 그날 밤 강 회장은 김 비서를 불러서 지시했어요. 김 비서, 유성그룹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봐. 그리고 그 회사 사위로 들어간 이민호라는 판사에 대해서도. 김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물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라도.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해요. 그냥 해. 그리고 내일부터 정희 사장님 주변을 조심스럽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갔어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희가 당한 모욕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호감을 느끼는 차원을 넘어서 정희를 보호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희 사장님, 앞으로는 제가 지켜드리겠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식당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서연의 아버지가 자신을 집까지 태워다 준 따뜻한 마음 때문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서로의 진짜 마음을 확신하지 못했지만 오늘의 일을 계기로 더욱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번 아들 집에서 당한 모욕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식당 앞 도로가 갑자기 말끔하게 정비되었고 오래된 가로등도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웬일이야? 정희는 신기해하며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는 식당 근처에 주차장이 새로 생겨서 손님들이 훨씬 편하게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식당에 왔을 때 정희가 물어봤어요. 서연아, 이 동네가 갑자기 좋아졌네. 누가 개발하는 건가? 서연은 잠깐 당황하며 말해요. 아, 그건 시에서 노후 지역 정비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강 회장이 김 비서를 통해 조용히 진행한 것이었어요. 정희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유성그룹과 이민호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았어요. 김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유성그룹은 최근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민호 판사는 그 회사 고문 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이해관계가 복잡해 보입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래, 알겠어. 그리고 정희 사장님 관련해서는 어떻게 됐어?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주변 환경 개선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더 직접적인 도움을 주실 계획이신가요? 아직은 아니야. 너무 갑작스러우면 의심받을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해야 해. 그날 저녁 강 회장은 평소와 같이 작업복 차림으로 정희의 식당을 찾아갔어요. 정희는 반갑게 맞이하며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일이 많이 힘드셨나 봐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에요. 강 회장은 정희의 따뜻한 관심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문득 정희의 표정이 평소보다 어두워 보였습니다. 사장님도 뭔가 걱정이 있어 보이시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가족 일로 조금. 강 회장은 정희가 아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걸 알았지만 자신이 그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 일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딸 하나 키우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정희는 공감하며 말해요. 그래도 서연이는 참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서연이가 사장님을 정말 좋아해요. 어머니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나도 서연이가 딸 같아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강 회장은 점점 정희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정희도 서연의 아버지에게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넘어져 팔목을 다쳤어요. 마침 근처를 지나던 강 회장이 정희를 발견하고 급히 도와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정희는 아픈 팔을 부여잡고 말해요. 아이고, 괜찮아요. 조금 삐끗한 것 같아요. 강 회장은 정희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며칠간 무리하면 안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면서 정희가 걱정스럽게 말해요. 아이고, 식당은 어떻게 하지? 손님들이 기다릴 텐데. 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해요. 지금은 치료가 우선이에요. 며칠 쉬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해요. 안 돼요. 하루라도 쉬면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강 회장은 정희의 걱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간단한 일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말해요. 어떻게 그런 걸. 일도 바쁘실 텐데.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며칠만이에요. 사장님이 다칠 때까지 일하실 필요는 없어요. 결국 정희는 강 회장의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강 회장은 회사 일을 줄이고 거의 매일 식당에 와서 정희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강 회장은 빠르게 식당 일을 배웠어요. 손님 응대부터 간단한 음식 준비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정희는 강 회장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도와주시다니. 강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의 발목이 나아지자 강 회장은 평소처럼 식당을 찾아왔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네, 덕분에 완전히 나았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강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해요. 앞으로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희는 강 회장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강 회장은 집에서 서연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강 회장은 서연의 말에 마음이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아, 혹시 그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환한 미소로 말해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그래. 정말 좋은 분이야. 하지만 강 회장은 아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힐 때가 언제인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정희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정희도 서연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자신이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어요. 두 달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과 정희는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며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거의 매일 식당을 찾아와 정희와 시간을 보냈고 정희는 그런 강 회장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강 회장은 평상시와 달리 정장 차림으로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어머, 오늘은 왜 이렇게 차려입으셨어요? 어디 좋은 데라도 가셨나 봐요. 강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말해요. 사장님, 오늘 할 말이 있어서요. 정희는 강 회장의 진지한 표를 보고 조금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더 이상 오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강 회장은 깊게 숨을 쉬고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말합니다. 무슨, 저는 건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KJ그룹의 회장입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어요. 뭐라고요? 강 회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자주 오는 식당이 궁금해서 왔는데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는 개인적인 감정이 생겼어요. 정희는 당황스러워하며 말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를 속이신 거예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장님을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지금은 정희는 복잡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회장님이라니. 저 같은 사람을 왜? 강 회장은 정희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합니다.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에요.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분이잖아요. 그때 서연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대화 중이셨나 봐요. 정희는 서연을 보며 더욱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내 아버지가 회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니?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네, 어머니. 사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기뻤어요. 정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뀐 상황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강 회장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사장님,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사장님을 소중히 모시겠어요. 정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하지만 저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인데. 강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서연도 정희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세요. 저도 정말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정희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진심과 서연의 따뜻함을 느꼈거든요. 석 달 후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KJ그룹 회장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과 결혼한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민호와 유진도 참석했습니다. 유진은 시어머니가 거대 기업 회장 부인이 된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결혼식 후 유진이 정희에게 다가와서 말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몰라 봬서. 정희는 차갑게 말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어. 손자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유진은 급하게 말해요. 앞으로는 자주 뵐 수 있게 해드릴게요. 손자도.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듯이 말해요. 이미 늦었어요. 강 회장도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부인을 그렇게 대하고서는 이제 와서 뭐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강 회장은 김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유성그룹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민호가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몇 주 후 유성그룹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숨겨왔던 법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유진의 아버지인 유성그룹 회장이 정희에게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딸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냉정하게 말해요. 용서라니요. 저를 쓰레기 취급했을 때는 언제고. 강 회장도 단호하게 말해요. 이미 늦었어요. 제 부인을 모욕한 대가는 치러야죠. 결국 유성그룹은 파산하게 되었고 민호도 직장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뒤늦게 시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습니다. 반면 정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KJ그룹 회장 부인이 된 정희는 자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특히 미혼모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강 회장에게 말해요. 여보, 제가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강 회장은 정희를 안으며 말해요. 당신이 받을 만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평생 소중히 모실게요. 서연도 정희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하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정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나도 정말 행복해. 이런 가족을 갖게 될 줄이야. 한편 민호는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찾아왔지만 정희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민호야,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어머니가 힘들 때 외면했잖아. 민호는 무릎을 꿇으며 울었지만 정희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강 회장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고 서연도 결혼해서 정희에게 손자를 안겨주었습니다. 정희는 진짜 손자를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서연이 낳은 아이를 친손자처럼 사랑하며 키웠습니다. 강 회장은 정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희도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서연이 두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정희는 과거를 떠올리며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고생과 아픔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구나. KJ그룹 회장 부인으로서 품위 있게 살아가는 정희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작은 식당 정인의 밥상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당 앞에는 작은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기적의 장소. 정희와 강 회장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정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받았던 모든 모욕과 상처는 결국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